자, 여러분들 그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 할 때인데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그려야 됩니다. 응? 자, 나도 신중하게 잘 그려볼게요 한번. 여기 X축이고요.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 Y축이고요. 우리가 뭔가 이미징을 하려고 하는 오브젝트가 요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빗금을 쳐놓을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이미징을 하려고 하는 오브젝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엑스레이가 요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렇게. 그죠? 이게 이제 광선입니다. 그죠? 엑스레이죠. 자, 지금 날아가고 있는 요 엑스레이가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요 광선이 날아가는 거하고 X축하고 사이에 각도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광선하고 수직한 요런 직선을 그려가지고, 그죠?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세타예요. 자, 일단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요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할 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패러럴 레이 프로젝션, 그러니까 1세대 펜슬 빔을 사용한 거 있죠. 그거를 가정을 하고 리컨스트럭션 먼저 할 겁니다. 우리가 펜빔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돼요. 그건 내가 숙제로 따로 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디텍터들이 위치하는 위치가 여기에 이제 디텍터가 위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죠? 1세대 CT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펜슬빔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짜리, 그렇죠? 광선을 쏘고 여기에 디텍터가 있고 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위치를 패러럴하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또 한번 쏘고 받고 또 이동시켜서 또 한번 쏘고 받고 이런 식으로 쭉 옮겨가면서 스캐닝을 다 한 다음에 한 방향에 대한 스캐닝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요 세타를 돌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180도 돌려가지고 얻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사이노그램이라고 했죠. 그죠? 그 사이노그램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요 내부에 있는 요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전에도 요 비슷한 개념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걸 L이라고 합시다. L. 이게 이제 L축이에요. L축.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고 요 L축하고 이제 평행한 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요 라인을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L'.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 오브젝트가 있으면 요 오브젝트에 뭘 찾는다 그랬어요?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를 영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은 하얀색으로 나오고 어테뉴에이션이 안 일어나면 까만색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위치들마다 사실은 어테뉴에이션 되는 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어테뉴에이션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fxy라고 합시다. 이 fxy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미지로 나타내면 그게 이제 CT 영상이 되는 거죠. 단면 영상.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게 지금 단면이에요. 하나의 단면에서 이걸 이제 지축 방향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단면 영상을 쌓으면은 3차원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X선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쏘게 되면은 여기서 측정이 되는 요 L축에서 측정이 되는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뭐 대략 뭐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일단 요 라인을 따라서 오면은 뭔가 지나가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로일 거고 요 점에서 제로일 거고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를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요 프로젝션 된 거는 G라고 쓰겠습니다. G라고 쓰고요. 요건 뭐와 뭐의 함수일까요? 요 프로젝션 함수는
요 노란색 요 그림은 L축 위에 그려졌으니까 일단 L의 함수겠죠. 그죠? 위치마다 다르니까 L과 그 다음에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방향이 돌아가면 프로젝션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쏘면은 요게 이제 L축이 되고, 그죠? 요 L축에 대해서는 그려지는 게 좀 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가운데로 모인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G라는 거는 L과 세타의 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요 GL 세타라는 거, 요거를 L 세타를 가로축은 L, 세로축은 세타,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기억나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사이노그램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가 이제 CT에서 측정이 된 GL 세타라는 거, 요 사이노그램 데이터, 요 데이터에서부터 뭘 찾고 싶은 거예요? F, X, Y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CT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니면 줄여가지고 그냥 리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요 그림 안 지우고 계속 놔둘 거예요. 그렇죠? 계속 놔두고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퀘이션 하나를 만들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요 라인 있죠, 여기. 그러니까 X레이, 그죠? 요 선, X선, 빨간색 선.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L과 세타의 함수로 나타나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XY 평면에서 점들의 집합인데, 어떤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 L이라는 거 뭐냐면요, 요 L축상에서 좌표값이잖아요. 물론 원점을 지나가면은 요 L 값이 제로가 됩니다. 여기 제로고요. 요 L은 뭐예요? 요 L 원점에서부터 요 빨간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L이고, 그죠? 요 L이고, 소문자 L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수직한 직선을 그리면 그 수직한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그 전에 한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나왔었죠. 기억나요? 뭐였어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이퀄 L이죠. 그렇죠? 이게 뭐다? 요 X선, 그죠?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L 세타라는, 그러니까 세타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죠?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L 위치에서의 요 G가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요 값이 이게 L이라고 하면은 요 값에서의 요 높이값, 그죠? 요게 GL 세타인데요, 그죠? 요 GL 세타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fxy를 뭐 한 거? fxy가 뭐라 그랬어요? 어테뉴에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테뉴에이션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요 어테뉴에이션을 뭐 하면 적분한 게 요게 돼야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GL 세타는 뭐냐면, 원래는 라인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데 라인 인테그랄 안 쓰고요, 인테그랄, 그러니까 L 세타일 때 라인을 따라서 fx, y 면적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 적분인데 모든 점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라인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면적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저 라인 요 라인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fxy의 면적 적분 한 게 여기 있는 gl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요 이퀘이션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전에 델타 펑션을 배울 때요. 우리가 2차원 2D 델타 펑션 정의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거 할 때 라인 임펄스라는 거 정의한 거 기억나요? 라인 임펄스? 복습을 안 하는구나, 그죠? 숙제를 내줘야 복습을 할 텐데. 이거 할 때 이게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마이너스 L. 이게 뭐라 그랬어요? 뭐냐면 요게 원점에서 거리가 L이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세타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죠? 요 직선 위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값은 뭐예요? 무한대 값이죠. 무한대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면적 적분을 하면, 볼륨 인테그랄을 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1. 그죠? 똑같은 임펄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fxy 곱하기 델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L dx dy를 해주면요. 결국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인테그랄 dx dy는 그냥 면적 적분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근데 fxy에다가 요 놈을 곱해주면은 이거 두 개 같은 뜻이 됩니다. 왜? 델타 펑션이 곱해져서 적분이 되면요. 요 안이 제로가 되는, 그죠? 요게 제로가 되는 x, y에서만 값을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면적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적분하면 요거는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밑에 있는 요 인테그랄의 뜻이 뭐냐면은 요 직선 있잖아요. 그죠? 요 직선을 따라 가지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면적 적분을 해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요.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앞에 G의 L 세타라고 쓰면요. 요거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 이퀘이션.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거를 2D 그 전에 한번 나왔던 이름인데요.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of fx, y. 알겠죠? 요거를 이제 2D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라돈 트랜스폼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라돈 트랜스폼.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쓸 거예요. 그렇죠? 요까지 하고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리컨스트럭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리컨스트럭션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백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백 프로젝션 이미지라는 거 뭐냐? 백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B 세타의 x, y는 식으로 이렇게 써요. G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콤마 세타. 요거를 우리가 백 프로젝션 이미지라고 합니다. 요거.
백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여기 B라고 적었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세타에 대한 백 프로젝션 이미지예요, 이게. 그죠? 세타가 예를 들면 30도, 50도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 식만 봐가지고는. 그죠? 근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문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GL 세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L과 모든 세타에 대한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L 세타 플레인에서 값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이노그램 가지고 있죠. 그죠? 요거에서 뭐 찾는 게 문제예요? fxy를 찾는 게 문제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세타를 고정시켰다라고 가정합시다. 세타는 상수예요, 지금 현재. 그죠? 예를 들어 뭐 30도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요 안에 있는 모든 세타는 다 고정이 돼 있는 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타 이퀄 30도에서의 백 프로젝션 이미지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세타 30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날아가는 레이의 뭐예요? 각도는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각도 고정돼 있고 그때 요 G가 사실 요 세타 이퀄 30도 고정돼 있고 L만의 함수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 놈이 원래 저게 뭐예요? GL이잖아요. L. 그죠? 요거를 만족하는 x, y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요 L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cm라고 합시다. 그죠? 1cm라는 건 뭐예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cm만큼 떨어져 있는 빛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라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거리가 지금 1cm라는 얘기죠. 그죠? 그때에서의 그때 값이 이게 G1 30도가 되는 거죠. 요 값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값만큼을 자 보세요. 요거를 만족하는 x, y는 뭐예요? 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이죠. 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이퀄 1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b 세타의 x, xy라는 거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 사실은 x, y니까 요 xy 요 플레인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이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인데, 그죠? 뭐냐면요,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x, y라는 점이 있을 때, 그죠? 요 x, y에서의 b 세타 x, y의 값은 뭐냐면요, 요 x, y를 지나가면서 뭔가 이거에 수직한 직선이 x축과 세타 각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지점에서의 g 값을 요 값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자,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요 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cm라고 아까 가정을 했었는데, 요게 1cm를 만족하는 x, y는 뭐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cm 떨어져 있는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당되죠.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x, y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요 g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g의 1,30도라는 값을 요 상수잖아요. 그죠? g 1,30도라는 값을 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x에다가 다 집어넣어라. xy에다가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잘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자, 조금 더 다르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프로젝션이 요런 프로젝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XY 플레인 상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 물체가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플레인이 요 플레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f b 세타의 x, y를 채우는데, 그죠? 어떤 식으로 채우냐면요. 예를 들면 요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수직한 요 라인을 따라서는 요 지점에서의 요 g값, 그죠? 그 값으로 여기다가 채워 놓고요. 그다음에 요 라인 위에 있는 점은 요 지점에서의 g값 있죠.
이 값을 여기다가 채워 넣는다는 얘기예요. 감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라인을 따라서는 모든 값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b 세타의 x, y가 요 라인을 따라서는 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값이 무슨 값이다? 무슨 값이에요? 요 값이죠. 요 값. 그러니까 이때의 요 L에서의 g 값 있잖아요. 요 g 값을 요 라인을 따라서 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요거 그림이 나중에 만약에 이게 컨티뉴어스하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g 자체가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요게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옅게 가다가 점점 진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옅어졌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요게 요거하고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이 와요, 대충? 이게 식으로 보여지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내가 그래서 책을 따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책에서 한번 내가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 아마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뚜렷해서 요런 영상 보여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선을 따라서 다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 방향으로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같은 값을 가져요. 근데 그 값이 뭐다? 이 선 하나하나가 다 다른 L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 L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요 선 하나하나가 다 세타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 선이 가지고 있는 L과 세타에 해당되는 GL 세타 값을 요 라인 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다가 다 채워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B세타예요. B세타가 뭐다? 백 프로젝션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백 프로젝션 이미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세타 값에 대한 G 값을 그죠? 그 라인에다가 그 라인 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다가 다 부여를 해주는 이미지다. 그래서 저기서 본 것처럼 뭐 이런 선들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좀 설명하기 힘드네. 그죠? 자, 이거 이해했으면요.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세타가 어떤 특정 고정된 값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요 세타가 돌려가면서 찍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도 단위로 돌린다라고 하면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90개의 세타 값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럼 fxy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각각의 세타 값들에 대해서 계산한 백 프로젝션 이미지,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 있죠. 그죠? 이런 이미지. 요 이미지를 다 더해요, 그냥. b 세타, xy, b 세타. 여기서는 실제로 인테그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요 세타가 컨티뉴어스하게 측정되는 값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각도로 이렇게 탁탁탁탁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세타에 대해서 계산한 백 프로젝션 이미지를 그냥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더하면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영상 만들어진 게 자, 마찬가지 또 책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보여요? 뒤에서도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책을 보세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림 6.10이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원래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오브젝트고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B가 뭐? 사이노그램. 그죠? B가 사이노그램이고요. 이게 뭐냐면 특정한 각도가 여기 몇 도라고 안 나와 있네. 30도네. 30도라는 세타가 30도일 때의 백 프로젝션 이미지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타들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재밌게 보면은 요 B 영상이 여기 두 번째 영상 있죠. 요 영상이 원래 이미지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원래 영상을 어느 정도 복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완벽하게 이 영상을 복원하지는
못했죠. 뭔가 어때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레졸루션이 좀 떨어진 이미지가 나오죠. 그렇죠? 약간 좀 많이 번진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원래 영상을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요.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실제로는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필터드 백 프로젝션 안에도 이 내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텐데 숙제 내주는 거는 세 가지를 구현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현하는 게 여기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백 프로젝션. 이거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노그램이 그냥 주어지면요. 사이노그램 각각 세타, 특정 세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GL 세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게 이제 데이터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데이터에서 그냥 요 직선을 구해가지고 요 직선 상에 있는 x, y.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실제로 구현을 해볼 거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fxy를 복원하려고 하는 요런 이제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요 영역이 실제로는 요게 다 뭐예요? 디스크리트한 어레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레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포인트에서의 어떤 b 세타 값을 알고 싶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b 세타는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고 b 세타의 예를 들어 2,3이라는 지점에서의 b 세타 값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3이니까 g에 무슨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2 코사인 세타가 뭐 무슨 값이 정해져 있으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 세타에서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현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은 되게 어려웠는데 실제 구현하는 건 무지 쉽습니다. 그러니까 x, y들이 쭉 있으면요. 요 x, y에 대해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그때의 g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가 요 g값 자체도요. g에서 L 세타라고 했는데 이 L도 컨티뉴어스한 값을 실제로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스하고 디텍터의 위치도 사실은 이렇게 패러럴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L 값이 1단위로 우리가 측정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1.2 이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죠. 인터폴레이션. 그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뭐지? 내분점. 그죠? 그 공식 쓰면 되잖아요. 리니어한 인터폴레이션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니 매틀랩 같은 경우에 인터폴레이션 펑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용하면은 우리가 1하고 2 값을 가지고 있을 때 1.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플레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의 비세타 값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세타들에 대해서 비세타 이미지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거 그냥 더하기만 하면 바로 결과 나와요. 무지무지 쉽죠? 만약에 우리가 매틀랩 코드로 만든다라고 하면 코드 한 10라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쉽죠?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짤 수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그래서 백 프로젝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나 새로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젝션 슬라이스 티어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프리에 슬라이스 티어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요 정리에 따르면요. 우리가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GL 세타에서 그죠? fxy를 찾고 싶은 건데 그죠? 요 fxy를 찾을 때 그죠?
그 실제로는 이게 뭐 아주 그렇게 간단한 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fxy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뭔가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된 방법 같죠? 아까보다. 아까는 진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각각의 이제 위치 x, y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죠? L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GL 세타 값을 거기다가 그냥 다 집어넣은 이미지들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이미지가 나온 거였잖아요. 그죠? 요거는 약간 더 이제 어드밴스드 된 방법이고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식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y를 그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ux 플러스 by dx dy를 하면은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고요. 그죠? 자, 여기서 u하고 b는 뭐예요? 각각의 xy 방향의 공간 주파수가 되죠. 공간적인 주파수.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FUV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FXY를 구하고 싶으면은 뭐예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죠.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UV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죠. 2파이 UX 플러스 BY를 해가지고 적분은 DU, DV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호로 FUV는 프리에 트랜스폼, 그죠? 근데 2차원하고 1차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굳이 구별을 하려면 밑에다가 첨자로 2D라고 적어주고요. 2D에 fxy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버스 표시를 해주고 인풋이 FUV가 들어가죠. 이거는 지워도 되죠? 그죠? 자, 그 전에 다 했던 겁니다. 1차원에서 성립했던 프리에 트랜스폼을 2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를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GL 세타라고 했습니다. 사이노그램. 그죠? 요 놈을 우리가 L에 대해서 세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L에 대해서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1D라고 적겠습니다. 그죠? 1차원 프리에 트랜스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L축을 따라 있는 요거 그죠? GL 세타 고정되어 있을 때 그죠? 요 놈을 뭐 프리에 트랜스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시그널을 알겠죠? 1D 펑션을 그러니까 요 함수를 프리에 트랜스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거를 보통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함수는 소문자로 나타내고 하고 난 거는 대문자로 나타내죠. 그래서 대문자 G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세타는 고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세타는 그대로 두고 그죠? L만 바뀌면 되겠네. 그죠? 그럼 L이라는 거, L은 요게 L인데요. 그죠? 그죠? 요거의 어떤 주파수, 공간 주파수, 1D 공간 주파수, 그거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L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 했으니까 L이 없어지고 L 대신에 주파수 오메가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의 L 세타, 지금 L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뭐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J 2파이 뭐? 오메가 L DL 해주면 되죠. 이거 프리퀀시. 그죠? 그럼 신호 여러분들 많이 했던 거잖아요. XT 푸리에 트랜스폼 한 XF, F가 주파수면 이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 DT잖아요. 그죠? 맞아요? T가 L로 바뀌고 요 F가 오메가로 바뀐 것밖에 없죠. 세타는 어차피 고정된 값이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을 또 조금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L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뭘 적용하냐면요. 아까 배웠던 2D 라돈 트랜스폼을 적용해요. 지금 이미 지워버렸는데 2D 라돈 트랜스폼이란 게 뭐였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자 2D 라돈 트랜스폼 아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고요. GL 세타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y의 델타의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l dx dy. 요게 이제 뭐예요? 2D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다가 2D 라돈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이 3개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놈 대신에 저거 집어넣으니까 f, x, y의 델타의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l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오메가 l dx dy dl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거 없습니다. 그죠? 2D 라돈 트랜스폼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요 DL, 요 적분 있잖아요. L에 대한 적분. L에 대한 적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L이 들어가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요 텀하고 요 텀밖에 없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L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XY에 대해서 적분해도 되겠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요거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L에 대한 적분만 생각을 하면은 XY는 이건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빼고요. fxy가 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마이너스 l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오메가 l dl, L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x, dy 적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L이 들어가 있는 걸 먼저 적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그렇죠? 요거 적분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델타가 곱해서 어떤 함수에다가 델타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가 값을 가지는 곳에서의 값을 대입을 한 게 결과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 마이너스 뭐 t0에다가 ft dt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예요? 이게 제로가 되는
t 이꼴 t0에서의 t 이꼴 t0를 여기다 대입한 ft0가 결과가 되죠. 그죠? 그걸 적용을 하면 요 괄호 안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L이 얼마예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죠. 그죠? 요 값을 여기 있는 L 대신에 대입을 한 값이 되겠네. 그죠? 그럼 요 빨간색 전체 계산한 값이 뭐가 돼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2 파이 오메가에 괄호 열고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가 돼요. 이해돼요? 그쵸? 잘 알려져 있는 공식 그냥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나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칸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요걸 지우고 그냥 이걸 쓸게요. 여러분들 아랫줄에다가 한 줄 더 쓰세요. 그죠? 는 해가지고 자, 요거를 지우고 요만큼을 지우고 방금 썼던 거를 쓰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 파이 오메가에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되죠. 어디 봅시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 식에서요. 오메가 코사인 세타를요. u라고 놓고요. 오메가 사인 세타를요. v라고 놓으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 x y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파이 그 다음에 오메가 코사인 x를 뭐로 놨어요? u로 놓고 오메가 사인 x를 사인 세타를 b라고 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렇게 되네. ux 플러스 by dx dy.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아까 적었잖아요 여기. 뭐예요 이거? 지웠죠? 적었다 지웠죠? 뭐예요? 그죠? fxy의 2D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죠? 2D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때 xy 방향의 공간 주파수는 뭐뭐다? u하고 b죠. 그죠?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이거 뭐예요? 결국은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우리가 f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대문자라고 쓰고요. 그죠? 대문자 uv예요. 그죠? 맞나요? 근데 u하고 b는 우리가 요거를 u, b로 놨죠. 그럼 다시 쓰면은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다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유도하기 시작한 겁니까? G 오메가 세타에서부터 유도하기 시작했죠. G 오메가 세타는 뭐였어요? 이 사이노그램, 프로젝션, 그죠? 프로젝션 스몰 g의 L 세타의 1D 푸리에 트랜스폼이 요 G 오메가 세타죠. 그죠? 1D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뭔가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하고자 하는 그 오브젝트의 2D 푸리에 트랜스폼이 됐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G의 오메가 세타 이퀄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프로젝션 슬라이스 디어럼 또는 프리에 슬라이스 디어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요건 뭘까요? 1차원 프리의 트랜스폼 오브 어 프로젝션이에요, 오브젝트예요? 프로젝션이죠. 프로젝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세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세타에 대한 프로젝션의 1차원 프리 트랜스폼은, 그죠? 요 뒤에 요거는 오브젝트의 뭐예요? 2D 프리의 트랜스폼 오브,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오브 더 오브젝트 인데, 그 오브젝트의 2D 프리 트랜스폼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거의 하나의 슬라이스입니다. 자, 요 정도만 설명을 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리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대단히 똑똑한 친구고요. 이거 이용해 가지고 뭔가 리컨스트럭션 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아까 하던 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요. XY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엑스레이가 요 방향으로 지금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쏘여지고 있을 때 디텍터가 있는 요 라인, 요 라인이 L축이었고요. 그죠? 이 L축 상에 요런 프로젝션이 있는 거죠. 요런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요 프로젝션이 G의 L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 세타는 요 엑스레이 방향의 수직한 직선하고 X축하고 이루고 있는 요 각도가 세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프리의 슬라이스 티어럼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프로젝션을요, 세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L에 대해서 프리의 트랜스폼, 1차원 프리의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1D 프리의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대문자 G의 오메가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프로젝션을 1차원 L에 대해서, 그죠? 1차원 프리 트랜스폼 했다라고 하면 가정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요게 세타는 어차피 고정된 값입니다. 지금, 그죠?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오메가 축이 되고요. 그죠? 그럼 오메가 뭐 제로가 있을 거고, 보통 좌우 대칭으로 나오겠죠? 리얼 함수니까. 그죠? 리얼 시그널이니까 좌우 대칭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스펙트럼이. 그래서 스펙트럼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요게 이거예요. G 오메가 세타입니다. 지금. 알겠죠? 세타 고정된 상태에서 오메가에 대한 함수죠. 이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요거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원래 있는 요 오브젝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오브젝트가 fxy예요. 그쵸? 요 fxy를 2차원 프리 트랜스폼 하면, 2D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면 그 결과가 대문자 뭐예요? UV가 되죠. 맞나요? 자, 요거의 2D 프리의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여기 있는 U축과 V축, 사실 모르죠. 우리가 원래 사실 fxy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지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요 놈을 2차원 프리 트랜스폼 할 수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2차원 프리 트랜스폼 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가 뭔가 여기 UV 요 축상에 뭐 어떤 형태로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물론 이제 이것도 대칭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알겠죠? 나타났을 때 우리가 프리 슬라이스 티어럼이란 게 뭐였냐면 G의
오메가 세타 이퀄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려놓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F의 UV죠. 그죠? 근데 U가 오메가 코사인 세타, B가 오메가 사인 세타. 이게 U축이고 이게 B축인데 이거 뭐예요?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는 뭘까요? 그죠? 요런 직선이 있는데, 그죠? 요 직선이 U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예요. 그리고 요 값이 오메가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예요? 요게 지금 요 값이 요게 제로고 요게 지금 오메가죠. 여기서 요 축상에서의 값이 오메가죠. 값이. 그죠? 그럼 요게 UV로 환산하면은 요 점이 뭐예요? 오메가 코사인 세타 콤마 오메가 사인 세타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맞습니까? 요 점에서의 값이 뭐예요? 이게 이거죠. F의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사인 세타죠. 그쵸? 그럼 요거를 어떤 값으로 놓는다? 이게 뭐예요? G 오메가 세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얘기냐면요. 요 아까 계산한 G 오메가 세타라는 게 이런 커브가 있었죠. 요 커브를요. 요 라인 위에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한 G 오메가 있잖아요. G 오메가. 그죠? 요 G 오메가를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 가지고 요 UV 플레인 위에다가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직선 위에서의 값을 요걸로 대체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한 번 더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 과목이 다 이래요. 그 뒤에 MRI도 더 그런데요.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저 프로젝션을 1차원 프리 트랜스폼한 결과입니다. 세타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세타는 지금 현재 고정된 값입니다. 상수예요. 그죠?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죠? 네, 1차원 함수입니다. 그죠? 요 1차원 함수를 그죠?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은 요 F 플레인,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요 플레인 있죠. UV 플레인에서 요런 점들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 커브를 요 F 플레인, 요 프리 트랜스폼 플레인에 그죠? 프리퀀시 도메인에 요런 점들에다 집어넣는데 요 점이 뭐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메가라는 값이 예를 들어 여기서 오메가가 뭐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메가가 10일 때의 값 있잖아요. G 값. 뭐 G 10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은 10 코사인 세타 콤마 10 사인 세타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요 점이 무슨 점이에요? 원점에서 요게 오메가 축이라고 하면 오메가 축 10이고 그죠? 요 각도 세타면은 요 점이 10 코사인 세타 10 사인 세타네. 그죠? 요 점에다가 요 G10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요 커브를 요 라인, 요게 이제 오메가 라인이 되는 거죠. 요 축을 따라 가지고 요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1D 프리 트랜스폼은 요 결과값 있죠. 요 결과값을 U축하고 세타 각도를 이루고 있는 라인 위에다가 저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집어넣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차피 지금 프로젝션 자체도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니잖아요. 프로젝션 자체도 이런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디스크리트한 위치들에서 측정이 된 값들인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하면은 컨티뉴어스 프리에 트랜스폼 아니고 뭐 FFT 같은 걸 하겠죠. FFT를 하면은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것도 사실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요 디스크리트한 점들에서의 요 값들을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 지우고요. UV가 있고요. 이건 이제 FUV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세타가 제로일 때 우리가 세타 제로는 요거죠. 그죠?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요 점들에서의 FUV 값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무슨 값이 들어가요? G에 뭐 오메가 제로 값이 들어가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타를 이제 예를 들면 뭐 5도 이동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세타가 5예요. 5면은 요거하고 5도를 이루고 있는 요 축을 따라 가지고 요 점들에서의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뭐가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요? G에 오메가에 5도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타 값들을 증가시켜 가면서 값들을 채워 놓으면요. 결국은요. 어때요? 180도만큼 돌리면 이 플레인을 가득 채울 수 있죠. 맞아요? 자, 이 플레인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거를 자, 가득 채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FUV를 안다는 얘기죠. 그죠? FUV를 구한 겁니다. 프리에스라이스 세럼을 이용해서. 그죠? FUV 물론 좀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FFT 같은 걸 할 때는 뭐요? 렉탱귤러 그리드에서 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예요? 폴라 코디네이트로 정의가 돼 있죠.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우리는 사실은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된 FFT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인터폴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로 돼 있는 거를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요 플레인 안에서의 어떤 FUV를 다 구했다라고 하면 요 FUV를 뭐 해주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FXY죠. 요거죠. 그죠? 여기서 계산한 FUV를 뭐 해주면 돼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FXY를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fxy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fxy 구하는 거를 숙제로 프로그램을 짤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좀 약간 테크니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가지고 2차원 프리 트랜스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라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거는 하기 전에 내가 힌트를 좀 많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코드라도 몇 줄 이렇게 적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가지고 짜면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결국은 요 프리에 트랜스폼 요 도메인 상에서 각각 이제 어떤 x, y라는 이런 포지션들에서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에서의 프리에 트랜스폼 값들을 우리가 1차원 FFT를 통해 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그럼 이제 공간에 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몇천 개의 포인트들에서의 값을 아는 거예요. 그 값을 가지고 요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렉탱귤러한 그리드, 그렇죠? 수직한 이런 그리드 각각의 값들로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값들을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 되거든요. 함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은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개념적으로는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쉽죠? 그렇죠? 플레인을 저런 식으로 1D 푸리에 트랜스폼 가지고 다 채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점들의 분포, 힌트, 점들의 분포. 점들의 분포가 원점 주위에는 상당히 조밀한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우리가 이걸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점들의 정보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주위 점들의 값을 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는 점들이 많아요.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인터폴레이션이 되게 정확한데요. 이쪽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 거리가. 그죠? 요 위에 있는 샘플링 되어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한다 그러면 주위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요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인터폴레이션의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중심값에 가까운 값일수록 로우 프리퀀시고요. 멀어지면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죠. 그죠?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영상에서 하이 프리퀀시는 뭘 의미할까요? 로우 프리퀀시는 대략적인 형상을 나타내고요. 하이 프리퀀시는 디테일한 형상을 나타내거든요. 디테일한 형상을 나타내는 쪽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상 자체의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요.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 방법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아까 잠시 얘기했던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사실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수업이 질문 되게 많은 수업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많이들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세요. 요점 값은 어떻게 채우지?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 안 들어요? 원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원점은 모든 직선이 다 겹치잖아요. 그럼 원점 값은 어떻게 할까요? 원점에서의 값. 그럼 더해? 더하면 안 되거든요. 응? 뭐의 평균?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 그러니까 요 라인 각각이 가지고 있는 0,0이라는 요 지점에서의 값들의 평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요 점에 0,0이라는 점에서의 값은 모든 직선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왜? 왜 다 같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 채워지는 요 직선상에서의 값들은 결국은 저기 있는 저 프로젝션의 뭐예요?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죠? 자,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제로 프리퀀시 값. 제로 프리퀀시 뭐예요? DC 성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타임 t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DC 성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직류 성분, DC 성분. 자, 요 DC 성분 F = 0일 때
값은 뭐예요? 그 신호 전체의 뭡니까? 평균값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그죠? 이 오브젝트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든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면은 이게 이제 L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저거하고 형태는 다르죠. 다르죠? 다르지만 이 토탈 프로젝션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어쨌든 어테뉴에이션 되는 전체 정도, 전체 값. 어때요? 어테뉴에이션 되는 전체 값은 똑같죠? 요렇게 쏘나, 요렇게 쏘나. 그죠? 이렇게 하면은 경로가 더 길어지지만, 길어지면 어테뉴에이션 더 많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난 물체가 있을 때, 그죠? 네모난 물체 전부 다 커버하도록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쏴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쐈을 때하고 이쪽 방향으로 쐈을 때하고 전체 어테뉴에이션 된 총량은 어때요?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프로젝션의 평균값하고 이렇게 쐈을 때 프로젝션 평균값 두 개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기 때문에 이 세타 값에 관계없이 0,0에서의 값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값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고민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차원 프로젝션의 1차원 프리 트랜스폼 한 결과를, 그렇죠? 그 각도 U축하고 그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라인을 따라가지고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각각의 프로젝션의 1차원 프리 트랜스폼을 쫙 값들을 채워주면 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의 플레인이 전부 다 차게 되고요. 이렇게 채운 요 프리 트랜스폼을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fxy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똑똑하죠. 머리가 좋죠. 그죠? 아까 그 막 적분식 이렇게 이상하게 유도를 해가지고 무슨 정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정리에서부터 이런 원리를 찾아가지고 이런 이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아쉽지만 이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이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 알고리즘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게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필터드 백 프로젝션에는 여기서 본 거 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요 앞에서 배웠던 백 프로젝션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두 개가 다 혼합되어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은 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들도 있는데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